안녕하세요. 에듀서울 이는경 원장입니다. 오늘 학부모님들 여러분들과 친구들에게 대학 입시 정보 알뜰살뜰하게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간략하게 짧은 시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정보들 팔들이 챙겨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 정보로는 2025년 고교 학점제는 무엇인가입니다. 이 고교 학점제는요, 2025년에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고교 학생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학점 등록하고 먼저 수강 신청하고 이렇게 학점 내서 졸업하는 것과 되게 비슷하죠. 이것은 대학생들하고 비슷하게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시간표도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따로 생기고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강도 생길 수 있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1학년은 전국 공통과목, 즉 정해진 시간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들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할 텐데요. 이수 기준이 무엇일까요? 현재 동일한 것은 바로 해당 과목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이 미달되면 학점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점 중에 40점 맞지 않으면 과목을 패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해야겠죠. 대학생들하고 또 비슷한 것이 누적 점수로 졸업하는 건데요. 절대평가 ABCDE, 상대평가 1에서 5등급이 동시에 기록이 된다는 점은 좀 달라졌죠. 그리고 3년간에 192학점을 취득해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수능은 어떻죠? 공통과목으로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2027학년도까지 수능은 우리 공통, 국어도 택, 수학도 택, 그리고 사탐, 과탐, 직업까지도 택 하나씩 하는데요. 개편안으로는 2028년 수능부터는 공통으로만 수능을 본다라는 점. 이게 무엇이냐면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최대한 동일한 컨디션에서 시험을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평가의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뀔 뿐. 이것도 물론 엄청난 변화죠. 우리 아쉽게 2등급 받던 친구들에게는 희소식이에요. 1등급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기록이 오히려 병기되면서 내신 변별력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2등급, 1등급을 받았지만 이 학교는 너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데? 라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1등급이 안 됐어. 2등급인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대학마다 변별할 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시면 이거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마 윤곽이 잡히실 거예요.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이것은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교육하겠다는 교육 지표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최소 수준, 즉 40점을 받아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교육,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제공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개별 학습 지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넌 패스할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제2수 기회, 예를 들어 계절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5등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먼저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목 선택 신중해라는 것입니다. 이제 친구가 선택한 과목을 그대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개별 학교, 그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개설 안 되는 과목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역의 다른 대학에서도 열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온라인 과정을 찾아서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 친구는 정말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선택한 과목들의 흐름을 쫙 보고 이 친구가 정말 과학에 관심이 정말 많구나, 물리에 관심이 많구나, 진로 역량이 있다라고 평가할 거라는 겁니다.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과목에 대한 심화학습까지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학업 역량을 높게 평가받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변화하는 추세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적 평가 사회에서 질적 평가 사회로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논술 서술형 평가가 정말 비중이 커질 거고요. 면접도 중요해질 거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우리 친구들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학생부는 더 중요해진대요.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기록 관리하셔야 돼요.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격적으로 실시되었죠. 내신 5등급제 2028년도에 통합수능됩니다. 아주 복잡하죠? 모든 전형 요소가 혼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숫자의 힘이 현재보다 약화되고요. 오히려 글자의 힘, 학생부 기재가 현재보다 강화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부터 학생부 기재 신경 써야 되고요. 친구들, 선생님, 개별 과목 선생님과도 관계를 아주 잘 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탐구활동 이걸 가지고 세특 기재할 때 잘 기재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놓칠 수 없죠. 우리 스스로 설계한 어떤 미래, 내가 좋아하는 과목 다 좋은데요. 이거 감정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거, 충동 관리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미래를 위해서 인내하는 거, 특히 우리 에듀서울 이거 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보면 엉덩이 씨름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견디면서 공부할까? 중학교 때부터 벌써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우리 에듀서울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대 입시 정보인데요. 서울대 입시 제도는 가장 빠르고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교육부의 의도를 가장 먼저 간파하기 때문인데요. 서울대 입시 제도는 보통 연세대와 고려대가 바로 이어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2에서 3년 안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성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대 입시 정보는 아마 전국의 입시 정보를 참고하시는 데 도움 될 겁니다. 한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팁으로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도 등록금이 좀 비싼 학교를 나왔지만 등록금 저렴한 곳으로 가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4년 공부하면 1,000만 원 이상을 아껴요. 여기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립대학의 등록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공립대학의 등록금이에요. 어떤가요?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등록금 저렴한 곳으로 가기를 애쓰라는 거. 돈 못 벌어도 일단은 1,000만 원 이상 아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말씀드리는데요.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글은 쓰여 있는 글은
서울대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긁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중요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기주도적, 자기주도적.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을 이제 평가할 거냐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평가할 거. 내가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나? 이 친구가 학업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인가? 적극적으로 공부하나? 진취적으로 공부하나? 주도적으로 공부하나? 논리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과제 수용 능력이 얼마나 되나? 자기 성격만 좋은 게 아니라 리더십이 있는가? 공동체 의식이 있는가? 책임감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이 연구 과정 결과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면접 및 구술고사는 지원자 1명 대상으로 복수의 심사위원이 질문합니다. 물론 형태는 비슷해요. 그동안도 계속 이렇게 복수의 심사위원이 질문했지만 정말 대비하지 않으면 엄청 당황할 거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학교 현황을 볼 때에 여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과학고, 예술체육고, 자유형 공립고, 특성화고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감소했어요. 합격률이 감소했어요. 일반고 감소했어요. 그런데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또 영재고 가장 높았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외국어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 갈 수 있으면은 이런 특고를 가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역 균형 전형입니다. 지역 균형 전형은 지역 특별 전형하고 달라요. 정말 농어촌에 사는 친구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지역 균형 전형은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어떤 친구들 전교에 1, 2, 3등 그 정도까지 이 친구들은 서울대에 일단 접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수시 일반 전형 합격률입니다. 2024년도 자료인데요. 일반고와 자공고에서 많이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적게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자료는 되게 적은 거예요. 왜냐면 전국의 일반고와 자공고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사고와 특목고에서 이렇게 많이 갔고 이건 충격적인 자료입니다. 다행히도 직윤 전형에선 어때요? 일반 고등학교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동일하게 또 더하여서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편됐는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지원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 이제 지역 균형 전형에 접근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시면 지역에서 고교별 추천 인원이 있거든요. 항상 지금 2명이었고요. 거의 이과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과생들에게 기회를 더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문과생에서는 1등인데 이과생들하고 경쟁했을 때 전체 석차로는 1등이에요. 그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문과생들에게도 희소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 최저가 폐지된다는 것. 그래서 물론 전교에서 1, 2, 3등 하는 친구들이 수능 때문에 어려워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무척 희소식이죠.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역량 중심 평가 체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제도인데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이렇게 화면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합리적 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이렇게 교육과정 핵심 역량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대 인재선발 평가 역량에 그대로 거의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지금 눈에 띄는 거는요. 창의적 사고, 그리고 자기 관리, 협력적 소통, 공동체 이런 것들은 그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 조금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 정보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2022년에 개정이 돼서 2025학년도 고1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강화돼요.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강조해서 교육과정 내용의 체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28년도에 수능 개편이 되죠. 이때는 공통과목, 모두 공통과목에 응시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평가 및 성적 제공 방법과 EBS 연계 방식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성적 평정 체제가 개편이 되죠. 내신 체제가 개편이 되는데 기존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개편되고 과목 평가 결과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등급이 함께 기재되는 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암기 위주 평가를 이제 가급적 지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적 평가, 즉 사고력, 문제해결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고교 입시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서동에 위치한 새 기숙사 학교 입시 정보를 제가 공유해 드리는데요. 단 이 학교들이 대학 입시를 위한 최상위 전략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고에서 좋은 내신 등급과 좋은 생기부 받으면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늘고등학교인데요. 우리 인천 최초의 자사고죠. 2011년에 개교하였고요. 하늘고 4년제 2024년 자료 보세요. 너무 놀랍습니다. 최근의 자료 보시면요. 인천 하늘고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결과 전국 최상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고에 영종도 출신이 특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이 인근 지역 전형이 무려 85명에 이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이 하늘인재 전형으로 뽑아요. 소재중학교, 인천공항중, 용종중, 용유중, 중산중, 하늘중, 원서중.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들 중 다 섞여 있잖아요. 이러한 학교에서 85명을 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송도, 청라, 거기에 살던 친구들이 영종도로 이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관련 과목은요. 국수, 역화살. 저희가 에듀서울에서 이렇게 이 5과목을 다 챙겨드리겠다라는 걸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성적 모두가 반영되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국수영과사 챙겨드리겠다는 거. 열심히 함께 정말 내심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거. 다음에 인천과학고인데요. 인천과학광역시 최초의 과학고등학교입니다. 앞에서 사실 하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 계속 나옵니다. 왜 어떻게 공부하지?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인성, 창의성,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특히 수학, 과학 50%씩 반영하고요. 최근 3개 학기의 성취도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 면담 대상자, 이게 면접 대상자인데요. 모집 인원의 2배수 많이 뽑는다라는 거죠. 160명 정도를 뽑고요. 그리고 출석 면담 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상위 융합 면접 대상자를 총 모집 인원의 1.5배수인 내외를 뽑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자면 너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창의 융합 면접 여기에서는 융합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될 텐데요. 이것을 이제 AI 사고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기술할 건지 그것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에듀서울은 학생별 모의 면접 컨설팅 시행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많은 경험과 또 친구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믿고 따라와 보세요. 인근고등학교 중에서 국제고 있습니다. 영어, 국어, 특히 영어를 잘하시는 친구들은 아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도 학습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일반 사회통합 특례 입학,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모두를 다 이렇게 뽑기 때문에 아마 정말 이 자기 주도 학습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자기 주도 학습으로 선발한다라는 이야기는 정원의 2배수를 내신 성적과 영어 내신 성적과 출결로 뽑고요. 그리고 정원은 어떻게 선발하냐? 면접. 물론 성적이 다 들어가지만 면접 정말 중요한 거는 30점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뽑아서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앞으로 너가 어떤 공부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거라는 거. 여기까지 오늘 선생님이 에듀서울에서 어떻게 내신 대비로 전략할 것인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순서는 인근 중학교 내신 분석 및 에듀서울의 수학 영어 클래스 안내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에듀서울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 선생님들하고 함께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잘 따라가 주시면 좋은 결과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경이었습니다.